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보통 세종시 하면 세종시 건설 지역을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세종시는 세종시 건설 지역 외에 9개의 면과 1개의 읍이 더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세종시 예정지역이 들어서기 전에 이 지역의 중심이 되었던 1개 읍, 조천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조천읍에 아파트 일반 분양 정보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분양 정보와 함께 조치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주가 고향이라 어려서부터 조치원이라고 하는 지명에 익숙한 편인데요. 하지만 조치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 이름만 가지고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이 조치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국 지명 유래집을 토대로 찾아보니까 현재도 이 조치원에는 그 냇물이 하나 흐르는데 조천이라고 하는 냇가가 흐르거든요. 이 조천이 옛날에 이 근처에 새들이 많은 냇가라고 하는 새내라고 불렀답니다. 그 새내의 한자 표기법이고요. 그렇게 오다가 일제강점기 때 이곳에 경부선 철도를 놓으면서 조치원역이 생겼었는데 맨 처음에는 조치원역이 아니었었고 조천원이라고 이름을 줬답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역 주변에 어떤 그 여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 보통 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는데요. 맨 처음에 명칭이 조천원이었었는데 이 조천원이 그 일본인들 발음으로는 조선인과 이름이 비슷했답니다. 그래서 이 조천원이 조선인과 똑같다고 하여서 일본인들이 자의적으로 조치원으로 바꿨다 하는 묻지 못할 그러한 이름의 유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현재의 지명이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 지명의 유래를 설명드린 이유는 그만큼 이 조치원은 옛날 백제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고 쭉 내려오다가 일제강점기 때를 기준으로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면서 이곳의 마을이 급격히 성장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꽤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세종시에서 그 읍면 지역 중에 도시 지역이 쇠퇴되는 지역에서 보면 크게 두 곳이 보이죠. 한 곳은 저 남쪽 부분의 금남면 지역인데요. 이 금남면 지역은 현재 개발 제한 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서 당연히 쇠퇴되고 낙후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또 한 곳은 바로 조치원읍인데요. 이 조치원읍은 옛날부터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 중에서 쇠퇴 지역에 속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부분의 고민을 세종시장님도 옛날부터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화두는 균형 발전인데요. 전국적으로도, 즉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도 하나의 화두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도심 지역에서도 도심 지역과 도심 외 지역의 균형 발전이 또 하나의 화두가 될 것이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현재 신도심 지역의 행복도시와 구도심권인 조치원을 어떻게 상생 발전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세종시의 주체인 세종시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인 조치원을 어떻게 재생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세종시장님은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2025년까지 인구 1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세종시 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의 그 구도심과 현재 건설되고 있는 신도심을 조화롭게 균형 발전시켜서 하나의 도시로 연계하는 것들이 목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활기차고 행복한 도시 건설이 또 하나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5가지의 5대 전략을 잡고 있는데요. 도시 재생, 그리고 인프라 구축, 문화복지, 지역경제, 뉴딜 산업을 진행하고 현재도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치원 곳곳이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옛날에 조치원에 와보셨던 분들이 최근에 와서 보시면은 달라진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77개의 사업 중에 현재까지 47개가 이미 완료가 되었고, 현재 30개는 추진 중에 있어서 2025년까지 모두 완료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몇 개 정도 완료되어 있는지는 그림과 같이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치원은 국가 차원에서도 왠지 조치원을 자꾸 띄워주는 듯한 느낌을 최근에 저는 받고 있는데요. 저의 앞선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다양한 정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대전에서 세종시 건설지역까지의 지하철은 기정사실화되었었는데, 그것이 조치원까지 연장돼서 오송으로 가는 지하철 연장의 뜻밖의 선물을 조치원에 던져주었습니다. 그만큼 세종시는 세종시 건설지역과 조치원을 연결하고 싶은 욕구들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현재 그 세종시 예정지역과 조치원 사이에 8차선 확장도로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것이 완료가 되면 BRT 라인이 조치원까지 연결되게, 그 라인을 통해서 연결되게 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두 어떤 도심권 간의 어떤 연결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택 공급이 전국적으로 문제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제3차 신규 공급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유일했었는데, 그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조치원에 7,000세대 이상의 어떤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조치원 원도심이죠. 현재는 그 서북부 지역이라고 해서 그 조치원 안에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 그 지역에 연결해서 7,000세대의 택지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어서 조치원은 앞으로 점점 도시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현재의 조치원 모습을 보시고서 미래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미래는 현재의 어떤 구도심권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는 모습으로 조치원은 커나갈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조치원에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 분양 아파트가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1년 12월에 입주한 신안리의 이편한 세상이 마지막 신규 아파트였었는데요. 그 이후로 조치원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북부 지역에 660세대의 들꽃창가를 12월 17일 정도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계룡건설하고 대응하고 합작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원래 이 서북부 지역의 이 부지는 아파트 공급 용지가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종시의 상가가 상당히 많이 분양이 돼서 상가 문제가 발생하자 시에서는 기존의 어떤 상가와 다른 복합 용지를, 주택 용지를 공급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인프라는 상당히 잘 돼 있다. 기존의 조치원의 구도심권하고 좀 틀리다. 이미 많은 부분들의 그 토지가 닦여 있고 그 주변으로 새로운 신도심의 형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치원 중에서도 이 지역이 바로 조치원 안에서의 신도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입지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번에 이 분양을 했을 때 청약 경쟁률이 얼마가 될 것인가 저도 상당히 궁금한 편입니다. 왜냐면 10여 년 만에 공급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기존 조치원에 살고 계신 분들의 수요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떻게 경쟁률이 나올까가 앞으로의 어떤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이미 고시가 났고요. 자세히 좀 살펴보면 공동주택 660세대 중에서 59 타입, 84 타입, 85 초과 타입이 골고루 이렇게 배정돼 있고요. 그리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5대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 기간은 대략 31개월 정도 돼서 올해 12월에 분양을 하고 나면 사용 검사일이 2024년 7월로 되어 있으니까 24년 7월에는 입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위치적으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서북부 지역은 조치원에서 신도시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 앞으로 이 신도심 주변으로 이어붙여서
7,200세대 정도 국가에서 얘기하는 택지지구가 개발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하나의 도시로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선두주자로서 이번에 66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민간 아파트 분양의 관전 포인트를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양으로서는 14년 만에 나오는 분양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어떨지 상당히 저는 궁금한데, 가장 중요한 건 청약 경쟁률일 텐데, 보통 세종시의 신도심 지역은 전국구 청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신도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구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와 대전시 정도에서 그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범위가 좁아지고, 세종시에 분양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국 청약으로 거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계속 내가 세종시 신도심 지역을 청약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경쟁률을 좀 낮출 수 있는 이 구도심 지역인 조치원 쪽으로 진입을 할 것인지가 관심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조치원의 구도심권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신규 수요들이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쟁률을 보면서 앞으로의 조치원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12월 득꽃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조치원에는 기존의 그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재건축 열풍들이 좀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이 재건축 릴레이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치원 신도시 7천여 세대가 계속적으로 2026년부터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2026년, 27년에 분양시장은 상당히 뜨거울 것이다. 따라서 그거의 신호탄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치원 쪽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4, 5년 동안 이쪽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시면서 투자에 접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만약에 조치원, 세 번째는 조치원 시장이 과열이 되게 되면 과연 정부에서 여기도 세종시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둘 것인가, 신도시 외에 이 구도심도 규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과연 정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도 저의 관심사고요. 현재 금융권 대출이 상당히 막혀 있죠. 금융권 대출이 세종시는 읍면지역도 마치 조정세상지역처럼 규제를 하고 있는데, 10여 년 만에 나오는 조치원 요번에 그 일반 공급에서 과연 집단 대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저의 하나의 또 관심사입니다. 제가 조치원을 높이 평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조치원과 관계되어 있는 이슈들이 계속 뜨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조치원은 세종시 신도심 지역과의 연계성이 강하고 바로 이웃에 있는 오송 지역과도 연계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즉, 세종시 건설 지역과 오송을 연결하는 가교역할 중간에 조치원이 존재하다 보니까 오송이 점점 그 역할들을 다하고 세종시 건설 지역의 행복도시가 점점 역할들을 다해갈수록 조치원은 자연스럽게 그 도심권 사이에서 커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미 세종시 건설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집가들이 형성되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투자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요. 앞으로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앞으로의 투자자분들은 조치원 쪽에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현재 조치원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주변의 집가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발빠르게 접근해 보시는 것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으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그 조치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요.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금 더 앞으로 계속되는 조치원에서의 일반 분양건들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정보들을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